그리고 제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얘기만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HTML이라고 하는 표준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문서 규칙이고요. 통신 규칙이 있어요. 통신. 네, 내가 쟤한테 통신이란 건 이제 네트워크를 뭐 무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쪽 서버한테 10101001 같은 데이터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모르스보 같은 거구나. 디지털 신호로 네. 던진다는 거죠. 디지털 신호일 거잖아요. 어쨌든. 이진수로. 네, 어쨌든 저장되는 곳 다 이진수니까. 근데 이제 확장자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저장한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확장자라고 하면 .com, 아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엑셀 같은 거, exe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확장자. 네, 확장자인 거죠. 보통의 사용자의 경우는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숨기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게 안 보이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안 돼요. HWP 뭐. 네, 그거를 왜 숨겨? 이런 입장이라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잠깐만, 그 윈도우에서 디폴트가 숨김인가요? 네. 요즘엔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렇구나. XP 쓰고 그럴 땐 다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보이게 할 수 있는데. 하긴 지금은 확장자를 신경 안 쓰고 보통 프로그램을 활용하니까 자동으로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이 다 잘 돼 있어서.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수정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저도 네. 보이게 해놓고 쓰는데 보이게 해놓고 숨긴 파일 보이게 해놓고 쓰죠. 그리고 또 아래에서 파일 불러드리고 할 때 확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통신을 할 때도 전달할 때 내가 너한테 111이라고 보내면 이런 데이터야 라는 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HTTP라고 불러요. 우리 그 주소 앞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게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통신 규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파일 전송하는 FT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걔도 다 그런 통신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 오늘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인데. 수업 듣고 있어요. 웹 기술 전체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HTTP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전송하는 프로토콜 규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TTPS라고 하면 그 S가 security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는 S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S라고 붙어 있으면 전송할 때 암호화해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이거 되게 문제 됐었잖아요. 맞아요. 사이트를 막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너무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단순하게만 보면 더 간단한 문제만 먼저 따져보면 구글이 크롬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보안 통신을 하지 않으면 검색에도 제한적이게 만들고 크롬에서는 보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기관 사이트 중에 HTTPS가 별로 없어. 다 못 쓰는 거야. 더 엣지 써야 돼. 더 익스플로러 써야 되고. 그래서 왜 크롬으로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으면 이거 클릭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저 지금 됐잖아요. 보고 있는데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S 붙어 있고 맞아요. 네이버도 S 붙어 있는데 정부 24가 S가 없어. 맞아요. 허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거 프로젝트 지원 사업 띄워서 돈 받아서 외주 줘야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주의 요함이라고 떠요 크롬에서. 맞아요. 그렇구나. 이것도 지금 지금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요함이라고 안 뜨고 아예 막아버리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민원 24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크롬에서는 들어갈 수 없게 막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 보네. 그렇게 강력하게 막는 걸 보면. 왜냐하면 그 통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인터넷 장비를 통해서 다른 서버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요청했는지를 그 요청하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이제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S가 그쵸, 붙어 있으면? 아니요, S가 안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S가 안 붙어 있으면. 네.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잖아. 된다. 근데 가로채면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 통신 규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해독이 된다. S는 그걸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서로 모르게 만드는, 중간에 애는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암호화네 그야말로. 네, 그래서 그걸로 바꿔야 된다.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되려면 꼭 그걸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럼 HTTP가 이제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면은 누구와 누구의 통신을 의미하는 거죠? 서버와 브라우저, 개인 브라우저? 네. 그런데 이제 굳이 브라우저일 필요는 없고 그거를 좀 더 추상화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됐던 개별 다 서로 서버일 수도 있는 모바일이 거고. 됐든 PC가 됐든 그렇죠. 뭐 태블릿이 됐든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상들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HTTP라는 통신 규약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버에 통신이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네. 응답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청이 없으면 서버는 응답을 못 해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출금할 때 이름이랑 금액 쓴 다음에 은행 창구에 주면 그게 요청. 돈을 주잖아. 우리 또 박박사님 또 할 말 그게 많은데 응답. 이거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이 얘기 다음에. 되게 길 것 같아. 이 얘기. 그런 느낌인 네, 거죠? 그런 느낌이요. 주세요 하면 주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런 규칙도 정해놨어요. 이제 음. get, post, 뭐 put 뭐 이런 것처럼 동사를 정해놨어요. 영어 동사요? 네, 영어 동사. 재밌다. 네, 그래서 그 동사를 사용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하세요란 뜻이에요. 야, 재밌네. 네, 그리고 또 이 헤드랑 바디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HTML에서 있는 맞아요. 거죠? 굉장히 대부분의 개발 언어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HTML을 배우면 이 HTTP에 있는 요청 방식의 헤더와 바디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헤더는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바디는 실제 데이터 그 자체를 뜻하고 어떤 요청을 했으면 리퀘스트 헤드와 리퀘스트 바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리스판스 헤드와 리스판스 바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리스판스 바디의 바디. 컨텐츠인 거죠. 그러네. 네. 그러면 API 서버랑 같이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던질 수 있어요. 하나는 주소 그 자체. 왜냐하면 주소를 파싱해서 얘가 어떤 파라미터로 나한테 요청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주소 그 자체로 데이터를 던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소 창에 쓰는 그것들을 네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URL. 예를 들어 URL. URL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com 슬러시 그다음에 뉴스 점 무슨 점 무슨 점 이렇게 추가로 입력하면 그 뒤에 있는 추가가 추가 정보가 되잖아요. 그 점과 슬래시 이런 것들이 다 구분자가 네, 되는 거죠. 맞아요. 는 물음표 뭐 그 이런 자체가 것들이 리퀘스트인 있어요. 거네. 네, 달라고. 맞아요. 네. 그 주소 자체가 어떤 데이터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더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요청 관계에서 한 거예요.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바디에 그 포스트 요청이라고 부르는데 get이라는 요청은 바디가 없는 요청이고요. 포스트나 put 이런 요청은 바디가 있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뭐 JSON 형태라든지 아까 말했던 XML 형태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보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그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걔네가 이렇게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규칙을 정해놨을 테니까 그거에 맞게 해석해서 맞는 결과물을 저희한테 돌려주는데 역시 똑같이 헤드랑 바디의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 다양해요. 기본적인 정보는 뭐 서버의 지금 상태라든지 리스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정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사이트는 동적 페이지라고 부르고 아닌 건 정적 페이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방금처럼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진 웹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청이랑 응답으로 끝나면 정적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동적은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바뀐다고? 자바스크립트가 바꿔줘. 요청 안 했는데도 모양이 자기가 바뀌어요. 알아서 그 요청을 더해서 바꿔줘요. 살아있는 건가? 일부. 그 작업은 이제 브라우저가 해주는 네, 거죠. 브라우저가 사람의 클릭이나 타이핑 같은 걸 받으면서 네.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 언뜻 정적 독선적인데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의 얘가 어떤 거죠? 결과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전적인 그냥 동적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화려하게 움직이면 자바스크립트. 동적. 뭐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댓글 볼 때 바뀌는 애들 있잖아요. 한 10개만 있는데 네. 다음 페이지 누르면 넘어가잖아요. 그건 근데 동적이에요? 원문은 안 바뀌잖아요. 댓글 있는 데만 맞아. 바뀌죠. 네네. 네. URL은 그대로 있는데. 그 댓글 있는 데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두 번째 페이지를 서버에 요청해서 그 데이터만 받아와서 그 위치의 데이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네. 네. 예를 그래서 들면 실시간으로 동적이라고 불러요. 댓글을 달고 있으면 누가 댓글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것들. 네. 그 URL은 그대로인데 페이지 안에 있는 모양들이 막 바뀌잖아요. 그거는 웹소켓이라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 동적 페이지 아니에요? 동적 페이지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찌되었건. 저는 페이스북이 처음 나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페이지의 모양새가 네. 그냥 흘러가는. 나는 스크롤만 하면 계속 피드가 계속 생기잖아요. 네네. 맞아. 그런 그게 것도 전형적인 동적 페이지예요. 페이스북. 네. 그리고
아우 재밌네요 오늘. 재밌다. 그러니까. 예, 와 완전 이거 꿀특강이야 이거. 근데 야, 잠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거 박사님 어떻게 참고 살았어 이거. 머릿속에 좀 정리할 동안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보통 크롤링 강의 이러면 코드를 막 배우잖아요. 근데 분명히 막히거든요. 어디서 뭐가 잘 안 돼. 왜 막혔는지를 모르지. 근데 이런 웹이나 그러니까 웹 표준이나 어떤 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 안에 구성되는 이 개념들이 뭔지를 이렇게 박 박사님 같은 사람 설명을 들어야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 크롤링 데이터 수집을 해도 뭐가 해결이 되는데 맞아요. 그냥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 사이트에 가서 이걸 갖고 오고 이래서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시작하니까 너무 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구조만 좀 바뀌면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크롤링 수업 듣기 전에 저기 데이터 올릭 가가지고 9회 듣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교육부 권장 방송 되는 거 이제. 교육부까지 가는 거예요? 우수 교육 자료. 정보통신부, 정통부. 정통부 좋다. 인증. 아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렵게 배우는 크롤링이라고 서버를 만들면서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거 진짜 어렵겠다. 하지 마요. 그런데 이제 크롤링은 아주 마스터할 수 있지. 그러겠네요. 네. 완전히 주고받는 원리를 다 이해하게 되니까. 그렇죠. 야, 껍데기만 배운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배운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질문할 게 수백 가지인데 참고 있어 진짜. 방송 너무 길어질까봐. 12부작, 12부작. 시부자.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건 요 정도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크롤러가 최소한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크롤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하는 것 같이 요청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XML이나 JSON, HTML 같은 걸 일부만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 파싱 기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파일로 저장할지 DB에다가 저장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계속 필요한 규칙에 맞게 반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스케줄러 혹은 뭐 포문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되죠. 이게 굉장한 제일 최소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R이나 파이썬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에 다 작성되어 있어야 크롤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아예 있고요. 간단한 그래요? 동작들을 하는 것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크롤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쵸. 거인가요? 그러면? 엄청 거대한 애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미지로 생각하니까 되게 소름 끼쳐. 막 그러니까 막 영화 아니, 매트릭스 크롤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서버에서. 아니 그래서 스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팔도 많고 네, 그래서- 웹에 있고 네, 웹에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갖고 그 옛날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렇게 어. 파수꾼인가? 네, 맞아. 사람들 찾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상상을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그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 보시라. 웹 상황에서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이트 같은 걸 운영하면 갑자기 이 방문자 수가 확 뛸 때가 있어요. 네네. 사람이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크롤러가 방문하는 네. 거야. 와 소름 끼쳐. 그런 거구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웹 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크롤러한테 내 거 방문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어뷰징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내가 검색에 걸리도록 잘 설계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가줬으면 좋겠어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등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그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구나. 네. 서치 엔진이랑. 네이버에도 웹마스터가 있고 구글에도 웹마스터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스파이더가 있으면 내가 뭐 만든 거에 거미줄을 연결시켜 놔줘가지고 네,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그거를- 집어올 수 있게.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표현 쓰는 거죠. 뭐 이거는 등록에 가깝긴 하지만 최적화는 조금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최적화는 예를 들어서 얘한테 잘 검색되게 네. 만들어주는 작업. 더 정확하게는 나의 컨텐츠가 더 얘가 가져갈 때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잘 표현하는 방법의 일종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더랑 바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헤더에다가 그런 메타데이터를 굉장히 잘 정리해서 넣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검색 엔진 최적화인가 용어 있던데. 맞아요. 예전에 그 SEO 얘기했어요. 그죠? SEO.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라고. 뭔가 지금 유도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거기까지 하면 안 끝나. 김 팀장이 모르는 척 질문하는데 다 알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해봐. 요거 얘기해봐. 이렇게 내가 딱 하고 똥똥 있어. 낼게 똥광 내. 뭐 이러면서. 야 그렇게 비유를 명절 짜고 따는 그걸 짜고 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방송으로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딱 옆에서 얘기해봐.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크롤링이라는 걸 듣게 되면 어떻게든 듣게 되는 용어들을 어느 정도 가볍게
훑은 것 같고요. 재밌다. 너무 좋아요. 우리 정리가 너무 판서도 잘 해야 됐어. 될 것 같아요, 막. 어이구 판서했다가 아니 그러면 혹시 우리가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 김실장님? 여기에다가 네. 그냥 이미지 영상만 딱 붙이면 되게 좋은 콘텐츠 만들죠. 붙이란 소리죠 지금. 나보고 붙이란 소리인 거지 지금. 우리 방송 업로드까지 시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런 거 되시잖아요. 자, 이제 자기가 마무리하시죠. 녹음한 거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시죠. 과장님. 그 혹시 그러면 하나 정도만 네네. 이제 방송이 저희가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10회를 듣게 되시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를 조금 더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를 알아놓고 10회를 다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뭐 이렇게 좀 추천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없으면 말고. 알코올릭 구독? 네, 알코올릭 구독을 해주세요. 조금 아니면 자세하게 해주세요. 알코올릭에서 네. 뭘 보면은 도움이 된다. 아 그래 그걸 보고 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크롤링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영상으로 보면 야 이거 좋잖아요. 홍보인데? 아이고. 해보세요 한번. 이게 큰 그림이에요. 네, 제가 일부러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네네. 우려먹는다고 설명했던 이유가 그건데 이제 제가 알코올릭이라는 개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크롤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6편 정도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 그걸 보고 오면 또 좋네. 그걸 보시면 음. 이걸 듣고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큰 그림이네. 이 한마디를 해서 1시간 또 떠들었다. 거기 3시간을 팔기 위해서 1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거죠. 5,000원 받았거든요, 저. 그러면 오늘 그 크롤링이 뭔지, 뭐 스크래핑, 파싱이라는 단어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웹이라는 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표준들, 크롤링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이 크롤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크롤링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이 10회 에피소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방금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알코홀릭이라는 저희 URL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한번 느껴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 반장님. 네, 오늘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수강생의 마음으로 네. 되게 진지했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드립을 안 치는 최 반장님 본 적이 없어. 너무 조용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좀 산발적으로 주워들은 지식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10회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김 팀장님. 네, 저는 사실 박 박사가 크롤링 강의하는 걸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이 제일 좋아. 너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줘서 그래요. 평소에 왜 저렇게 동작하지 잘 몰랐던 게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네. 확실히 머리에 그림이 잘 그려지고, 또 하나는 오늘 박 박사가 잠을 못 자고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이 제일 안정적이야. 박 박사라는 게 박사님이 자아를 내려놓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그런가 거예요. 봐요. 질문이라는 리퀘스트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혹시 헤드 없이 바디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박 박사님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이게 제가 처음 거기다가 첫 주제를 잡고 하는 방송을 하게 돼서 네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나 많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오늘 자제했는데. 나 완전 잘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사실은 설명해야 될 것들을 잘 설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늘 그림이나 코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학습을 하시겠지만 이거 아마 한 번에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귀로만 들으면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영상도 찾아보시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 크롤링 사용해보시고 하면 진짜 이거 내가 웹 정도는 잘 꿰뚫고 크롤링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첫 방송 개편 후의 첫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